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글로벌 반도체 시장은 그야말로 사상 유례없는 슈퍼사이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AI의 폭발적인 성장, 끝없이 확장되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도로를 채워가는 전기차까지. 이제 반도체 없이는 단 하루도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완벽한 반도체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지금 이 거대한 기회를 가장 집요하고 가장 무섭게 노리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지 짐작이 가십니까? 바로 우리의 이웃 나라, 일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본의 소리 없는 그러나 치밀한 반도체 부활 전략과 국가 총력전, 그리고 그에 대비되는 한국의 현주소를 냉정하게 짚어보려 합니다. 1980년대 일본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절반을 집어삼키던 절대 강자였습니다. 하지만 그 영광은 길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대만의 매서운 추격에 밀려 이른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깊은 침체기를 겪어야만 했죠. 하지만 그 일본이 지금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무기는 바로 국가 차원의 총력 지원입니다. 일본 정부는 2021년부터 반도체를 순수한 산업이 아닌 경제 안보의 핵심 자산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상상을 초월하는 대규모 보조금 투입을 시작했죠. 구체적인 숫자를 볼까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단 3년 만에 누적 3조 8천억 엔, 우리 돈으로 무려 약 36조 7천억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30년까지 10조 엔, 약 91조 원 이상을 추가로 지원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엄청난 규모의 자금 투입, 여러분, 이건 단순한 투자가 아닙니다. 국가의 명운을 건 전쟁입니다. 이 거대한 국가 전쟁에서 일본 정부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핵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바로 라피더스입니다. 이름부터 빠르다는 뜻을 가진 이 기업은 토요타, 소니, NEC, 키옥시아 등 일본을 대표하는 8개 거대 기업이 뭉쳐 만든 국책 반도체 연합군입니다.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 명확합니다. 바로 2027년까지 이나노 공정 양산 기술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일본 정부는 지난 4월 기준으로 이미 라피더스에만 약 2조 9천억 엔, 약 27조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같은 달 6,315억 엔, 약 5조 9천억 원을 또다시 추가 지원하여 누적 지원금은 22조 원을 훌쩍 돌파했습니다. 성과는 벌써 나타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지토세 공장에서는 이미 이나노 GAA 트랜지스터 시제품 제작에 성공했고, 올해 2월부터는 설계 키트를 고객사들에게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피더스가 단순한 연구소를 넘어 실제 상용화 단계로 무섭게 진입했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직 미국 IBM의 기술 이전에 크게 의존하고 있고 가장 어려운 과제인 양산 수율 확보가 남아있지만 이들이 보여주는 속도만큼은 정말이지 무서울 정도입니다. 일본의 치밀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국의 역량을 키우는 것에 멈추지 않고 외부의 1등을 끌어들이는 전략도 택했습니다.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 대만의 TSMC를 일본 땅으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구마모토 1공장에는 전체 투자액의 40%에 달하는 4,760억 엔을 보조금으로 현금 지원했습니다. 구마모토 2공장에는 7,300억 엔을 추가로 지원하여 두 공장에만 총 1조 2천억 엔, 약 10조 7천억 원의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부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속도입니다. 통상 수년이 걸리는 공장 인허가를 단 28개월 만에 끝내버렸습니다. 정부가 직접 소매를 걷어붙이고 나서서 낡은 규제를 풀고 복잡한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준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쓰며 반도체에 집착하는 걸까요? 단순히 칩 몇 개를 더 만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일본이 믿는 구석, 그들의 진짜 숨은 무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소재, 부품, 장비, 이른바 소부장 분야의 압도적인 경쟁력입니다. 미국 안보신기술센터의 자료를 보면 일본의 저력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일본은 반도체 소재 시장에서 전 세계 점유율 56%로 압도적인 1위입니다.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와 폴리이미드는 90% 이상, 고순도 불화수소는 70%를 일본 기업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웨이퍼 세계 1위, 2위 업체 역시 일본의 시네스와 썸코입니다. 장비 시장에서도 전공정 29%, 후공정 44%를 일본이 차지합니다. 도쿄 일렉트론은 미국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네덜란드 ASML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세계 4대 반도체 장비 기업이죠. 즉, 일본은 이미 반도체 생태계의 핵심을 쥐고 있습니다. 여기에 라피더스를 통한 설계와 TSMC를 통한 파운드리 생산 능력까지 되살려낸다면 설계부터 소재, 장비, 생산까지 이어지는 완전한 생태계 복원이 가능해집니다. TSMC가 일본의 러브콜을 흔쾌히 수락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소재와 장비 공급망이 바로 옆에 있으면 그만큼 생산 효율이 극대화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은 2040년까지 자국 반도체 매출을 40조엔 약 376조 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이는 허황된 숫자가 아니라 다가올 AI와 데이터 센터 수요를 철저히 계산한 구체적인 로드맵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 계획을 가리켜 메이지 유신 이후 가장 중요한 첨단 산업 프로젝트라고 못 박았습니다. 국가 차원의 처절한 절박함이 묻어나는 대목입니다. 한번 방향을 정하면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우직하게 밀어붙이는 일본 특유의 방식이 민간 일체의 형태로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상황, 한국의 현실은 어떨까요? 표면적으로는 축제 분위기입니다. 삼성전자는 HBM과 AI 반도체 수요 폭증에 힘입어 올해 1분기에만 57조 2천억 원이라는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실적의 이면 바로 그 순간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지급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연간 반도체 영업이익을 270조 원으로 가정했을 때 무려 40조 5천억 원을 성과급 재원으로 달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 1인당 3년간 평균 26억 원을 받게 되는 막대한 규모입니다. 노조는 성과급의 제도화와 상한선 폐지를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사측은 영업이익 10%를 제시하며 팽팽한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노동자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반도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운명을 가를 투자 시기입니다. 다가올 AI 시대의 주도권이 바로 지금 이 순간 결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기업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생산 능력을 미친 듯이 확대하고 차세대 기술에 투자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를 싹쓸이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자본을 온전히 미래 경쟁력에 채투자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바다 건너 일본은 국가의 곳간을 열어 수십조 원의 세금을 기꺼이 쏟아붓고 있는데, 정작 세계 선두를 지켜야 할 한국은 내부에서 이익의 배분을 놓고 소모적인 갈등을 벌이고 있는 이 뼈아픈 대비. 반도체 산업은 본질적으로 타이밍 산업입니다. 투자의 시기를 한번 놓치면 격차는 순식간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한번 뒤처진 기술을 다시 따라잡는 데는 10년, 아니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일본은 느리지만 아주 확실하고 묵직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심해야 할 것은 이번 일본의 부활은 과거에 실패했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입니다. 미국 IBM과의 기술 동맹, 대만 TSMC 유치를 통한 튼튼한 글로벌 연대, 국가 주도의 천문학적인 투자,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소부장이라는 강력한 무기, 이 모든 퍼즐 조각이 하나의 완벽한 전략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는 어떨까요? 이미 오랫동안 정상의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로 혹시 가장 중요한 위기의식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지금 벌어들이는 천문학적인 이익의 달콤함에 취해 정작 생존을 위한 미래 투자의 발걸음을 늦추고 있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반도체 산업의 역사의 영원한 1등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과거 일본이 1등의 자리에서 끌려 내려왔듯, 그리고 미국이 다시 그 패권을 쥐었듯, 한 번 흐름을 놓치면 다시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지금은 샴페인을 터뜨릴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두 주먹을 꽉 쥐고 가장 긴장해야 할 순간입니다. 지금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은 단순한 과거의 성과가 아닙니다. 치열한 전쟁터에서 살아남기 위한 미래를 향한 탄약입니다. 이 귀중한 탄약을 지금 어디에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정확히 10년 뒤 한국 반도체의 운명이, 나아가 대한민국 경제의 명운이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내부의 갈등의 시선을 빼앗긴 그 사이에도 일본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집요하게 우리의 턱 밑까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일본에게 뼈아픈 역전을 당했던 미국이 2020년대 지금 다시 1위로 부활했듯이 2020년대의 한국 역시 일본에게 다시 역전당하지 말란 법은 없습니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 여러분, 이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10년 뒤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